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주환 배우님, 고창석 배우님, 그리고 예, 김우빈 씨, 그리고 이현희 씨, 우리 예, 김홍성 감독님까지 자리해주시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객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마이크가 두 개의 관계. 우선 감독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기술자들을 연출한 김홍선입니다. 이렇게들 영화 보러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우 배우. 네, 안녕하세요. 종배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김우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지역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창석 배우님. 네, 저는 부인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네, 임주환 배우님. 네, 실장 역할을 맡은 임주환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자리 하시고 지금부터 기술자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를 관객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관객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웃을 때들 웃으시고 통쾌할 때는 박수 치시고 또 놀랄 때는 놀라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영화를 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케이팝 무비에 몇 가지 정말 선포하기엔 필수 조건들이 있겠지만요. 그게 탄탄한 스토리일 수도 있고 액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기술자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케이팝 무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영화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예, 그 주인공들을 응원하고 싶어져야만 그들의 미션에도 응원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심지어 우리 임주환 배우님의 캐릭터조차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빠져들 만한 캐릭터라서 감독님께서 정말 시나리오와 정말 궁합 잘 맞는 배우분들 너무 멋지게 정말 데려오셨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니에요? 우선 배우분들의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좀 많이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쟁쟁한 기술자들을 어떻게 영입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다행히도 책을 이제 쓰면서 붙이면서 하고 싶었던 배우분들, 제가 같이 일하고 싶었던 배우분들이 다 캐스팅이 됐어요. 되게 운이 좋게도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는데 먼저 선배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창석 선배님은 그 부인이라는 캐릭터가 지역의 든든한 형이면서 약간 정도 많고 재주도 많고 약간 굉장히 호감형 네. 그런, 엄마 같죠? 예,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한 그런 캐릭터여서 고창석 선배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안지 되게 오래돼서 같이 작품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책을 드렸는데 흔쾌히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빈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지역이라는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만들면서 이 우빈 씨를 갖다 놓고 이제 캐릭터를 갖다 바꿨어요. 그래서 책이 이제 원래 초고가 있었고 제가 각색을 했는데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지역이라는 캐릭터를 갖다가 우빈 씨한테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우빈 씨가 연기를 해왔다면 이 지역이라는 캐릭터를 김우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지역이라는 캐릭터는 최대한 김우빈이라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차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간 캐릭터고요. 현우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약간 막 건들건들하면서도 귀여운 면도 있고 약간 아픈 면도 있고 약간 그런 배신할 것 같은 배신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마스터키 같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그
현우 씨가 되게 그 전까지는 반듯하고 바르고 착하고 귀엽고 약간 어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현우 씨를 갖다가 바꿔보면, 모든 감독님들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시겠지만 바꿔보면은 굉장히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현우 씨가 하기엔 조금 분량도 작고 약간 그런 게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어떨까 하고 이렇게 줬는데, 또 흔쾌히 해준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주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실장이라는 캐릭터가, 저희 영화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15세, 그러니까 그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아니고 15세 관람가로 하자라고 했을 때 실장 캐릭터를 갖다가 굉장히 세게 그리지 못하니까 약간은 분위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미지적으로 센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석 선배님 회사 이제 블로썸 엔터테인먼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배우였어요. 네. 인연을. 네, 그 주한 씨하고 같은 이제 소속사 배우인데, 거기 대표님이 제가 아직 캐스팅 안 하고 이제 막 이제 배우분들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임주환 씨라는 분이 있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앞에 했던 작품들도 쫙 다 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선이 되게 얇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미소년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전작들도 다 그랬고, 그래서 과연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 대표님이 그래서 한 번만 꼭 만나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대한 다음에 못난이주의보라는 드라마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저를 만난 거였는데, 굉장히 남성스럽고 목소리도 그렇고 생각했던 거, 전에 연기했던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괜찮다 그래갖고 제가 또 주한 씨한테 부탁을 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꿈꾸셨던 최고의 캐스팅들로만 전체 기술자들 팀을 꾸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우빈 씨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 이제 프로덕션 노트를 좀 보다 보니까 제작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주인공 캐릭터가 제임스 본드가 수트를 입고 페이퍼 무비에 출연을 하면 좋겠다, 그런 스타일로 배우를 구상을 했었는데, 김우빈 씨를 딱 봤더니 머릿속에 그려졌던 그림이 눈앞에 나온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다. 제임스 본드가 아니 정장을 입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캐스팅 처음에 제안을 받으셨을 때 사실은 시나리오를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캐릭터와 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캐릭터잖아요. 특히 기술자들인 만큼 정말 리얼리티 있는 기술자로 보여야 될 텐데, 이우빈 씨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준비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술자들이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시기에 그 인물의 일대기와 백문백답을 작성하는데요. 제가 처음 연기 배웠을 때 배웠던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에 있는 모든 소스들을 최대한 끄집어내고 그 이후에 큰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혼자 상상을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깊게 들어가면 정말 깊게까지 들어가고, 그냥 넘어가는 가벼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혁이가 부인을 처음 만난 날은 언제고, 몇 벽고, 무슨 요일이었고, 장소가 어디였고, 형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집에서 혼자 상상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어느새 저도 지역과 조금은 더 가까워져 있는 것 같고, 최종 점검으로 촬영 며칠 전에 백문백답을 작성을 해요.
그것도 처음 배웠던 방법인데 질문들은 그냥 간단히 뭐 인터넷에 있는 흔한 질문들. 좋아하는 색깔은 뭐 혈액형 그럼요. 이런 거. 네, 뭐 이것저것이 있는데 사실 본인이 아니면은 작성하기 힘든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내가 지역과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혼자서 그냥 느끼는 그런 작업들인데 이번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그려갔고 특히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조금은 남다르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고 작품을 선택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은 금고 터는 법을 배워야겠다. 금고 터는 거. 네, 진짜로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봐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연기에 빠져들다 보면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네.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리고 또 제 성격상 배우면 무조건 한 번은 써먹어야 돼요. 위험 부담이 있어서 나만의 지역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기존에 K-pop 무비들을 많이 봤었고 이번 영화를 선택하고 나서는 사실 일부러 안 봤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제가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만의 지역을 만들어 보자. 어쨌든 목적은 같거든요. 금고를 연다는 거. 그래서 과정이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상상해 보자. 그렇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김우빈 씨의 저 백문백답 준비는 굉장히 유명해요. 다 알고 있는 얼마나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현장에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하네요. 그 백문백답 중에 좀 제일 특이하게 기억나는 질문답이 혹시 있으세요? 지역에 대해서? 특이한 것보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오 원장님. 뭔가 지금 되게 아련해주신 것 같아요. 오 원장님을 생각하시면 오 원장님 생각하시면서 약간 아련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신구 선생님과 촬영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좀 혼자 더 상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촬영 전에 신구 선생님 사진을 굉장히 자주 오랜 시간 보고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선생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저만의 사연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우빈 씨가 사실은 그중에 이제 이런 파트너들, 친구들, 뭐 심지어 상대 역까지도 김영철 선생님까지도 쳐다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눈이 참 아련해요.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촉촉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눈이다라는 대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눈을 보고 감독님이 즉석에서 지으신 혹시 애드립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눈빛이 굉장히 좀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현우 배우님 여쭤볼게요. 그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까지도 가장 애를 태우는 캐릭터죠, 사실은. 애를 태우는 캐릭터고 아마 스스로 연기하시면서 저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칭찬 혹은 이 캐릭터 정말 이런 점이 참 난 마음에 들었어 라고 자랑해 주실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 중배라는 친구는 있을 전에 나온 게 부인이나 지역이나 모두 다 각자의 개성이 넘치고 스타일리시하지만 중배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친구고요. 그리고 뭐 연기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 물론 신경을 썼지만 중배를 통해서는 약간 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중배라는 친구가 활동량이 많은 친구도 아니고 크게 연기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던 캐릭터도 아니어서 뭐 픽션이나 말투나 제스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배를 조금 더 감독님이 원하는 색깔의 스타일리시하고 조금은 더 건방지고 시니컬한 모습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한 부분을 봐주시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감독님이 현우 씨께 좀 제안을 하기에는 배역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약간 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고개를 한 100번 정도 흔드신 것 같아요. 옆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종배가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였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배우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고 가장 크게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게 종배라는 친구가 워낙에 저한테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였고 또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맡았을 때 저만의 색깔로 종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마 배우분이 자신의 캐릭터를 사랑하는 만큼 그 애정이 캐릭터의 디테일로 좀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고창석 선배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고창석 선배님 캐스팅하신 이유는 혹시 닮아서는 아닐까요? 너무 두 분이 되게 친근하게 형제 같은 느낌으로 아까 들어오셔서 두 분이 워낙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다고. 네, 구성수님. 이택 부인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애교 덩어리 캐릭터예요. 이 세 명의 기술자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운 캐릭터를 가장 성공적으로 연기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캐릭터에 대한 자랑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핑퐁피 속의 기술자들과는 결이 많이 다른 캐릭터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뭐 감독님과 닮았다는 얘기는 뭐 상당히 불쾌한 질문이고요. 감독님도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처음에 이 영화 찍을 때 저는 그냥 뭐 어떤 걸 준비를 할까요? 예, 어떤 걸 준비할까? 옛날 뭐 예를 들면 뭐 고시전을 준비할 때 감독님한테 제가 뭘 준비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원 감독이 선배님 그래도 이게 6.25인데 배경이 이러면서 한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살 빼란 얘기구나. 이게 6.25인데 너무 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그냥 선배님 평소 모습을 담고 싶다. 뭐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원래 그게 좀 바뀌었는데 설정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제가 그 26kg짜리 폭탄 제거복을 입고 마지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한여름에 겁이 나서 이제 제가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한 1, 2kg 빠졌나? 근데 100kg에서 1kg 빠져봤자 99kg인데 그 다음날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살 빠졌어요? 그리고 영화 찍는 내내 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쌍욕했어요. 안 빠졌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본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떤 캐릭터라는 거는 배우들한테 약간 일반인부터 약간 선글라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선글라스를 끼면 약간 자유로워지는 게 있잖아요, 사실. 배우한테 캐릭터라는 거는 약간 선글라스, 그래서 이제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통틀어서 사실은 이제 우빈이랑 저랑이 이제 어쩌면 그 감독님이 요구할 때 원래 모습을 많이 요구하셨고, 다른 배우들은 정말 어떤 연기 변신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요구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귀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상당히 터프한 사람이고 장난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을 먹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평소에도 그리고 음악, 노래를 또 굉장히 잘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감독님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수연 배우님
정말 어떻게 보면 세 분에 비하면 말도 많지 않고 대사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만큼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K-pop 무비에서 약간은 전형적일 수도 있는 또 캐릭터라는 점에서도 위험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보고 김주현 배우님을 사실 실제로 처음 뵙거든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막 웃으시는데 아까 그 얼굴이 도대체 어디 간 건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 같아서 굉장히 놀랐고 또 그 얼굴을 찾아내주신 감독님도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지금까지 캐릭터랑 많이 다르셨죠?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처음부터 감독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었던 게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저 사람? 임주환? 막 이렇게 그 관객분들의 반응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욕심이 좀 있었고 또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배우라는 직업을 잘 써먹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캐릭터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변신을 하는 게 또 배우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었던 거는 뭐 태닝을 하거나 뭐 액션 스쿨을 다니거나 이런 를 외우는 데 스트레스 받은 건 없었고요.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돼서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가장 만화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가장 흉터도 그렇고 어쨌든 영화는 그 등장 인물들이 현실에 있을 법한 사람을 조금 더 영화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실장력은 지금 사는 시대에 누가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닐까. 또 가장 약간 감독님이 만드신 캐릭터지만 저는 약간 좀 이 말이 실례일 수도 있는데 가장 이 영화에서 근본이 없는 캐릭터거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밑도 끝도 없는 캐릭터라서 약간 좀 또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상에서도 이유가 없는 캐릭터거든요. 뭔가 스토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지역이나 은하나 무슨 뭐 조사장이나 뭐 구역 구인이나 이런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 캐릭터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실장력은 그런 게 아니라서 가능하면 보이지 말자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 조사장의 그림자처럼 뒤에서 정말 보이지 말자. 보일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싶어서 제가 어떤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감독님의 오케이를 많이 믿는 그 오케이를 가장 신뢰하자라는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보이지 않게 연기한다는 게 배우로서 정말 쉽지 않은 연기 아닌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연기를 계획하고 했다라는 거, 그걸 정말 잘 수행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영화 임주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저 배우 임주환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감독님이 이렇게 모니터로 현장을 보시면서 우빈 씨랑 주한 씨가 둘이 이렇게 붙는 씬들이 많진 않지만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배우의 합이 정말 양과 음이 탁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 관객들은 이제 김우빈 씨와 우리 현우 씨를 보면서 각자의 취향으로 막 환호를 하겠지만 남성 관객들은 임주환 씨를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느끼겠다. 특히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모든 배우가 각자의 포지셔닝을 너무 잘 수행한 정말 기술자들의 팀워크 같은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독님께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믿어주고 싶은 주인공들, 밀어주고 싶은, 응원하고 싶은 주인공들이 나와서 K-pop 무비를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스토리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 뭔가 훔친다라고 했을 때 떠올리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의 그 악기를 이렇게 맞춰가시는 과정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세관이라는 것은 촬영할 수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치 들어가서 직접 촬영하신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나왔는데 그 프로덕션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케이프 무비니까 케이프 무비라는 장르가 저희가 케이프 무비라는 장르를 갖다 표방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케이프 무비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유 있게 턴다. 그리고 뭔가의 반전이 있다. 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갔고요. 거기서 좀 더 케이프 무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새롭게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돈을 갖고 나오는 방식이라든지 반전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약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관 같은 경우는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공간이고 원래 배경상은 지금 영화상에는 인천세관인데 인천세관에서 저희 촬영할 당시에 저희 제작부팀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막 뭐 공문도 넣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시안 게임이 마침 있어가지고 허가를 갖다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광양세관에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광양세관, 그 다음에 부산세관, 그 다음에 부산해양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촬영을 해서 인천세관인 것처럼 미술팀들이 고생해갖고 다 인천세관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조금 비하인드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감독님이 어느 정도로 디테일에 집착하시냐면요.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CG 장면들의 공간도 따로 촬영을 하러 로케이션 팀을 보내셨을 만큼 인천세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제작팀에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번엔 배우분들께 여쭤볼게요. 어쩔 수 없이 피해가지 못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가장 촬영하시면서 고됐던 장면, 가장 고된 경험이었던 장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고 본인이 봐도 아, 이 장면은 참 멋있다. 근데 꼭 자기가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이 장면은 제일 멋있었다. 이렇게 두 장면씩만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 고창석 선배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봐도 멋있었던 제 장면은 없고요. 일단 영화는 일단 도입부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그 도망갈 때 그 어떤 그 벽을 타고 하는 것들이 약간 야마가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야마가시 아시죠? 이 맨손으로 이렇게 빌딩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막 타고 다니는 거 이제 그걸 야마가시라는데요. 그게 제가 일본 속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욕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원래 그런 말이 있으니까. 저는 그 장면이 이제 많은 부분들의 어떤 지역을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완성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현우가 그 타이프를 치는 장면인데요. 손가락에 문신을 하고 그 장면의 속도를 가지고 감독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빠르면 현실감이 없고 너무 느리면 이 어떤 긴장감이 없어서 타이프를 치는 속도에 대해서도 참 배우를 쪼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조한이가 대사가 없지만 정말 우리 영화에서 제일 마음에 오는 그 대사가 마지막에 뭐해? 경찰이 막 쳐들어올 때 뭐해? 막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 친구의 대사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실장의 과거와 그리고 이 조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짧은 한마디에 사실은 실장의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주한이 이번 영화 약간 실패했죠. 그냥 뭐 안 보이려고 노력했다는데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네. 뭐 영화를 보셨으니까요, 다들. 좋았어. 네. 아, 구정석 배우님께서 안 골라주셔서 그럼 제가 고를게요. 저는 구정석 배우님이 뭐 저희는 영화 다 봤지만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을 조금만 아껴서 하자면 두 번의 그 클라이막스를 한 장면 한 장면 두 번 보여주시는 장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현우 씨와 두 분이 붙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이게 반전이 아니면 어떡하나 처음에 굉장히 고민했을 정도로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현실감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구정석 배우님 그 장면 어디 가서 자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옆에서 계속 이렇게 구정석 배우님이 계속 이렇게 터치를 계속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우리 김우빈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한이 형이 하셨던 정말 형님 말씀처럼 그 짧은 4글자의 말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답을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저는 촬영할 때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더 소름이 돋았고 정말 멋있었어요, 형.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현우 배우님은 어떤 장면이 제일 연기하시면서 좀 고되셨어요? 그리고 좀 멋있는 장면 하나라면. 사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분 그리고 김영철 사장 역을 맡은 김영철 선생님까지 보다도 종배는 사실 큰 고생을 안 했어요 이번 영화에서. 정말 죄송하게도 네, 저는 너무나 편했던 친구였고요. 형들의 소문인데 죄송할 따름이고요. 또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한이 형의 그 장면이 생각이 깊었어요, 사실. 몰아주긴데요, 이제. 김주한 배우님 얘기를 안 하실 수가 없겠는데요. 근데 정말 그만큼 모두에게 임팩트가 확실히 강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지역이 이제 도망가다가 경찰차에게 쫓기는 장면에서 카체싱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도 굉장히 긴박하고 멋있게 잘 감독님이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인상이 되게 남아요. 저는 이현우 배우님, 구정석 배우님이랑 붙었던 그 반전씬 같은 경우는 두 배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앞에 장면과 뒤에 장면 같이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모든 배우분들에게 사랑의 짝대기를 받으신 김주한 배우님이 얘기를 네. 해주실 차례인데요. 네.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장면 두 장면인데 김우빈 씨 장면이에요, 둘 다. 그 조사장 김영철 선생님이랑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김우빈 씨가 조사장님이 다가가면 총을 머리에 딱 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우빈 씨 눈빛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지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그 조윤희 씨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화이트스트 입고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 등장하는 장면이 네, 물론 그 풀샷이었지만 그 등장하면서 나오는 느낌이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멋있다 이 장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전 또 저를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우 씨는 처음에
마트 보안 시스템을 이제 해킹을 해서 이제 마비를 시키다가 부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싹 뒤돌아보는데 분명히 감독님도 그 느낌 때문에 쓰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이 반이 가려지거든요. 반이 가려지는데도 그거를 OK를 쓰셨던 이유가 뭔가 그 약간 선과 악의 이 약간의 중간에 있는 인물, 원래 약간 좀 배우가 직업 때문에 약간 그런 디테일을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좀 그 장면을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현우 씨의 그 장면이 가장 캐릭터 뭔가의 설명 이런 게 좀 느낌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장면에서 이제 전 선배님이 담배 연기력 나오는 이 장면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장면이 멋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혼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궁금한 질문들이 많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는데, 여기 지금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께도 잠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2분 정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감독님께서 한 분 관객분을 좀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김우빈 씨께서 관객분 한 분을 좀 질문하실 관객분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질문 해주실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말씀하겠습니다. 네. 질문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1,500억이라고 목표 금액을 정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1,500억이 있다면 그 배우님들이 하고 싶은 일 어디다 쓸 건지 궁금합니다. 네, 나머지는 얘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500억이라는 숫자를 갖다 정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1,500억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돈이고 또 대다수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 10,000원짜리냐 50,000원짜리냐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부피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이 1,500억이 박스카, 저희가 나오는 그 자동차 박스카로 2번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1,500억인데, 이게 너무 돈의 양이 많아서 금액 수가 너무 커서 비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기자님들이 쓴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뭐 비자금이라든지 요즘에 그 돈을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찾아봤을 때 1,500억이 굉장히 아주 그렇게 비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일단 1,500억으로 정하고, 10,000원짜리로 할 거냐 50,000원짜리로 할 거냐의 차이도 사실은 10,000원짜리는 부피가 너무 크고 50,000원짜리는 부피가 너무 작아서 박스카로 옮기는 시간, 몇 분 안에 옮기느냐 이런 걸 계산하면서 50,000원짜리 1,500억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네. 그러면 네, 배우분들께서는 1,500억을 일단 성공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 일단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글쎄요, 그 돈이 있다고 뭐 딱히 하고 싶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쓸 만큼 쓰고 많이 남는 돈으로 적금을 하든 재테크해서 돈 더 빌리고 싶네요. 네, 정말 현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김우빈 배우님은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1,500억 원 어치의 기술자들 티켓을 사서 저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네, 그 중에 반절은 현우 씨에게 줘서 현우가 사랑하는 분들 나눠드릴 수 있도록. 다음이라 다행이네. 저는 1,500억 원짜리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벌면 좋고 혹시 쫄딱 망하면 또 뭐 원래로 돌아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돈처럼 느껴지는데 이 1,500억을 눈앞에 보니까 이게 돈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뭐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꿀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든 쓰고 빨리 쓰고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임주환 배우님. 원래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힘든데 글쎄요. 좋게 말하자면 1,500억이라는 돈이 수중에 있으면 일단 은행에 넣어놓고요. 네. 한 1년에서 2년 동안만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했다가 이자는 쓰고 나머지 1,500억은 다시 빼서 불우유토피 하겠습니다. 이 적은 시대를 모르는 두 배우분과 그리고 그 한국 영화사를 완전히 뒤바꾸고 싶으신 두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1,500억 원어치 티켓을 사서 흥행을 하면 아마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기록이 완전히 깨질 거고요. 1,500억 아직까지 한국 영화 제작비가 그렇게 넘은 적은 없기 때문에 영화사를 바꾸고 싶은 두 분과 저금리를 모르시는 두 분의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요. 예, 김우빈 배우님이 질문을 하실 분을 좀 골라주시죠. 네, 앞쪽에서.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공약을 안 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화가 너무 재미있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감독님이나 배우님들이 생각하신 수준이 넘으시면 공약을 좀 걸어주시면 어떠실까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상의하신다고 한 뒤로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네, 어떤 공약 걸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우빈 씨가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신인 감독이고 아직 햇병아리고 그런 이렇게 막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다른 분들 공약 거신 분들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아직 뭐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냥 하늘의 뜻이 아닐까 흥행이 잘 되는 거. 저희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진짜 관객분들한테 맡기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공약은 현우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오히려 몇백만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 얘기를 오히려 듣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제안을 주시면 몇백만인데 뭐 어떤 공약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좋으면 예, 같이 그 관객 수를 같이 채워 가보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분명히 그 공약 속에는 고창석 배우님의 미션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왠지 본인은 굉장히 자유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선은 먼저 한 분께 얼마의 관객이 넘어가면 어떤 공약을 좀 부탁하고 싶으신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객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희 팬 마음에서 일단 300만이 넘으면 고창석 배우님께서 셔플 댄스를 다시 한번 쳐주시는 걸로 네, 배우님들이 다 같이 그리고 500만 정도 넘으면 배우님들이 팬분들하고 허그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셔틀 댄스와 허그, 셔플 댄스와 허그 공약 나왔습니다.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현우 배우님은 공약을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관객들을 움직일 만한 공약을. 그렇죠. 제 감독님이 말씀드린 얘기는 시급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도 팬분들과 이제 저희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과 정말 많은 자리를 갖고 싶고 영화가 잘 되는 만큼 그만큼 저희도 많은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빈이 형과 다 같이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못 세운 거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 갈 거예요. 저희도 만들려고 생각을 할 거고 저희 영화사 쪽이나 관련된 분들도 분명히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할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300만이나 500만 이렇게 있을 때 셔플 댄스나 허그데이나 그런 건데 얼마든지 저는 얼마든지 감사하게 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배우님도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우리 현우 씨께서 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를 대변해서. 당연히 아니 들어보세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 보답해야죠. 늘 저희 가슴에 새길 거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관객분들과 우리 기술자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우리 팀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공약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 같이 당연히 아까 해주신 그런 공약들 참 좋아요. 참 좋은데 혹시라도 조금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술자들 팀이 같이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팬분들 몇 분과 함께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가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 같죠? 참 변명 아닙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멋질지 기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임조한 배우님도 혹시 공약에 대한 아이디어 같으신가요? 네, 저도 같은데 아까 우비 씨가 말씀하셨던 그 봉사활동은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네.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연탄 겨울이 연탄을 한 300만이 정말 1, 2월 개봉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연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속 들고 계셨던 팜플렛 네, 어떨까요, 우빈 씨? 감독님 지혁 씨랑 허그 한번 시켜주시면 영화 50번 볼게요. 올라오세요. 네. 이런 걸 여기 이런 거 거기 계세요. 일반어로 괜찮다고 해서 네. 혹시 드라마 상속자들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도가 연상이를 향해서 어쨌든 연상아 네, 여러분 이런 목마치 팬서비스에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참고로
저 잠깐 제가 지금 했잖아요. 네. 어떻게? 계좌번호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농담처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어색해지고 해서 오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호흡도 너무 좋으시고 관객분들의 반응도 너무 좋아서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마치 기술자들 영화 러닝타임이 흘러가듯이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민하시는 공약은 웩스무비에서 단독으로 그러면 공개하는 걸로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보고 또 이 감독님들, 배우분들, 멋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 5분께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오늘 스타라이브 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니까 재밌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현정입니다. 네, 우선 올 한 해 연말도 이렇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영화를 위해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를 2번 봤는데 2번째 보니까 조금 더 재밌더라고요. 한 번씩 개봉하면 봐주시고 또 좋은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상훈 배우님. 나중에 뭐 몇백만의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봐주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개봉하기 전에 저희 영화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기술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주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지금 이 순간에는 고맙고 소중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정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영화 보셨어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왜 임창정 선배님과 차태현 선배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 물론 시선이 뺏기겠지만 그 옆으로는 정말 많이 고생하신 스태프분들의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 장면을 넣은 이유도 그 스태프분들의 이름이 계속 영화관에 불이 켜지지 않게 올라가고 또 그분들의 이름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실 때 그분들의 이름 올라갈 때 마음속으로라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관객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오늘 재미있는 말씀 들려주신 감독님,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짧게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과 배우분들 함께 포토타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지금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중앙 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저희 오분들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동하지, 움직이지 마세요.